오늘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이 땅이나 건물을 판다, 매매할 때 이 의무자에게 손해보는 등기를 정말 신청할 거냐를 실질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형식적 신사주의니까. 그러니까 서면 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거죠. 너가 손해볼 등기할 거냐. 이 등기의 진정성 확보라 그럽니다. 그 서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옛날에 갑이 소유권 등기할 때 받았던 권리증이라는 거죠. 자, 그 의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현재 등기 명인이 갑이 의 과거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하고 받은 등기 완료 증명서를 권리증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권리자로서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무자가 된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등기 필 정보를 받은 등기 권리자. 나중에 지금 등기 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옛날에 통지받은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등기 필 정보가 저 뒤에 양식을 한번 보겠어요. 275쪽 와보세요. 275페이지에 양식 찾았어요?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 필 정보라 그래. 찾았습니까? 275쪽이고 양식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면 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 등기할 때 받았던 이 권리증, 등기 필, 요걸 이제 첨부한다는 겁니다. 등기 필 정보 보면 권리자 이건주죠. 이제 이건주라는 사람이 이제는 의무자가 돼. 옛날에는 이 사람이 권리자였죠. 이건주. 자, 밑에 이제 접수일자 2017년 3월 14일, 접수번호 9578.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네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2017년 뭐죠? 3월 9일 매매죠. 그러면 자, A로부터 갑이 매매로 자, 소유권 등기 했다는 거죠. 그럼 갑이 언제 소유권자 된 거예요? 언제 소유권자 됐어요? 이건주라는 사람이 3월 9일 날 매매했고 등기는 언제 했어? 접수가 3월 14일이니까 3월 14일 날 이건주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팔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오죠. 자, 241페이지. 자, 그러면 맨 위에 이 제출 등기의 진정성 확보라는 겁니다. 등기 필 정보는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등기 명인 갑이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 신청 당선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 어디로 가는 쭉 넘기세요. 필요 없고요. 자, 244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5.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사람이 지금 권리증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증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재교부 해준다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절대 재교부 안 해줍니다. 이거 재교부하면 2중, 3중 등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없다. 등기 필 정보가 없으면 이 땅 못 팔아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분실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죠. 확인서를 작성한 확인서. 진짜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지 확인하는 거죠. 얼굴 확인합니다. 자, 먼저 1. 확인져서 줄긋고 2. 확인정보 확인서면 줄긋고 3번 공정서면 요 세 가지 중 한 개를 하면 됩니다. 1번부터 올라간다. 확인줘서 1.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가 없을 때 분실했을 때 등기 의무자나 또는 만약에 의무자가 5살짜리 1살짜리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돼요. 그럼 이 확인조서 보면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체적 특정란이 나와요. 신체적 특징. 그럼 이 사람 얼굴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 얼마, 그다음 안경 착용 여부를 적죠, 되게. 이걸 적습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등기관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등등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 작성한 다음에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되었구나라는 건 확인 조서 받으면 돼. 그 다음 2번 등기소에 가기 싫으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 정보 받으면 됩니다.
확인정보 땡땡. 등기 신청에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사실 증명 정보, 즉 확인 정보를 첨부해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3번에 공정사무소가 공정받으면 돼. 공정서면입니다. 1.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등이 작성한 부분에 공정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세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세 가지 뭐죠?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조서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정보 제출, 그리고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서면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와서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고 쭉 지나갑니다. 시험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하죠. 쭉 지나가세요. 자, 도면 갑니다. 도면. 253페이지. 그 10번에 도면 찾았어요? 도면. 자, 도면 제출하는 것은, 자, 1. 소유권 보존할 때, 1.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지. 기억.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다가 일동 건물의 소재죠.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 평면도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일반 건물의 보통,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원칙은 첨부 안 하는데 기억 예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그 건물 대지 위에 여러 개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상에 여러 개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는 대지 위에는 건물의 소재죠. 어느 건물인지 소재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조심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는 4개 있었죠. 뭐죠? 1. 뭐죠?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합니다. 토지라면 지적도, 건물이라면 건물 도면 첨부합니다. 지적도.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가면 가령 2번 도면 제출 방법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한 도면은요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돼.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도면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위에 문제 가보죠. 작년 문제. 용의권 너무 쉽게 냈어요. 용의권 등기에서 확인학습 틀린 것. 1.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회사항 2가지 뭐죠? 목적하고 범위 기록한다. 2번 지역권 설정도 목적하고 범위 기록한다. 3호 임차권 등기할 때는 차임을 기재하는데 임차보전금은 임의적 기회사항이야. 임차보전이 있을 때만 등기사항이 됩니다.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 일부인 때는 일부죠. 일부니까 도면 첨부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 대장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 이거 틀렸죠. 토지 대장이 아니라 뭐죠? 도면, 정확한 지적도야. 지적도. 도면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 무조건 용의권 등기가 나오면 일부 할 때는 도면 지적도 첨부한다는 걸 머리에 그려야 돼요. 5번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차임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은, 자, 인감 증명서입니다. 인감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에우로입니다. 오른쪽 3번. 유효기간 다 이제 3개월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등등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셔야 됩니다. 3개월. 다음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6개가 나오는데 맨 위에 제출 여부 1. 자, 인감증명 제출 6개. 자, 1번에 또 줄거보죠.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 매도인의 인감증명. 왼쪽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야.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의 인감증명.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은,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등의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 설정자의 인감증명. D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입니다. 다음 2번 조심하고 2번 동그라미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이 손해보니까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다음 3번에 조심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동그라미 왜 소유권이 아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는 원칙은 첨부 안 하는데 등기 필정이 밀실되거나 등기 필정이 없어서 확인서나 공증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갑니다. 하필 특례에 따라 죽어나간다.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토지 화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다음 오른쪽 6번 토지의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분필 등기입니다.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때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상속 분할할 때 협의 분할로 상속 등기 신청할 때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입니다. 몇 명? 전원 인감증명 다 첨부해야 돼요. 협의 분할. 그리고 7번에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나 성락증명 서면 첨부할 때 제3자의 인감증명입니다. 다음 인감증명 제출한 1. 줄거대 관공서는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에 전자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하는 왜 공인 인증서 정보 제공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전자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방문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 안 합니다. 공동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네요. 제 4절 가보죠.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먼저 접수합니다. 자,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먼저 100% 다 접수해 줘야 돼요. 접수는 거부가 안 됩니다. 100% 다 접수해 줘야 돼요. 자, 접수 가보죠.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먼저 방문 신청은 등기 신청의 접수라는 것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손에 받아가지고 그 등기 시스템에다가 쉽게 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접수라 그래요. 전자신청은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저장된 전자신청 주고 보죠. 등기 신청인이 컴퓨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정보의 송실이 동그래져 자동적으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당연히 컴퓨터 속에 접수되기 때문에 별도 접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만 접수하는 것이지 전자 신청은 자동적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별도 접수 절차 필요 없어요. 다음 2번 조심하고 이제 전자 신청에도 접수 효과 1번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시작. 자, 근데 저장된 때, 자, 등기 신청은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는 당연히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가 그대로 부여됩니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그 4번에서 고려일고 4,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동시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같겠죠.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해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자, 접수번호가 한 개가 들어갑니다. 제100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외우셔야죠. 법률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부터 비업까지 자주 나옵니다. 보죠. 기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해야 돼. 동시 신청.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다음 니은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근데 앞에 기억은 신탁 등기는 주 등기로 합니다. 신탁 등기는 주 등기 하는데 니은에 환매 특약은 무슨 등기 하죠? 부기 등기 하죠. 또 디귿, 리얼, 미음 조심하고요. 자, 우리가 집합 건물의 특징이에요. 자, 집합 건물은 자, 만약에 여기 이제 101호 소유자 갑이 101호 소유자 갑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일동 건물 표제부 만들고 전유분 표제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존 등기 신청하면 안 되고 일동 건물 표제부는 전부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 줘야 돼. 그래야 일동 건물 표제부를 만들잖아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면 안 되고 일동 표제부를 동시 신청해 줘야 돼. 그래야 일동 건물 표제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조심해. 니은, 디귿.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줄거보죠. 구분 건물 중 일부 예컨대 101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야. 나머지 구분 건물인 102호, 501호, 1206호 등 나머지 구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됩니다. 101호 구분 등 보존 등기만 하면 안 된다. 101호 보존 등기 할 때는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한 표시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돼요. 다음 리얼도 마찬가지. 비구분 건물이 즉 단독주택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도 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와 종전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바뀌었으니까 표제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종전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 신청입니다. 다음 미음 마찬가지.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분 건물 현재 구분 건물 소유명인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동시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 신청. 다음 비업. 이거는 전문적으로 저전문제 배운 거네요. 본안 소송 성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말소도 단독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시신청 자주 나와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등기 신청했을 때 심사는 적어요. 형식적 심사야, 실제적 심사야? 형식적 심사밖에 못해요. 서면 심사밖에 못한다. 말로 너 왜 등기 신청하느냐 물으면 안 돼요. 자, 형식적 심사. 다음 장 나오죠?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다음요. 3번. 등기 신청에 취하입니다. 자, 취하는, 자, 등기를 신청했다가, 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이걸 신청했다가, 신청을 철회하는 걸 취하라 그래. 취소. 자, 의의 갑니다. 등기 신청 취하라 하면, 등기 신청인이 줄거보죠. 등기 완료 전입니다. 완료 전에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걸 취하라 그래. 자, 2. 취하할 수 있는 사람. 자, 신청한 사람이 취하자예요. 1.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는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대리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땡땡.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려고 그러면 취하에 대해서 다시 특별한 대리권 수여받아야죠.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쌍방대리했다면 쌍방대리에 취하를 해야 됩니다. 땡땡. 쌍방대리의 경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청 취하를 못합니다. 쌍방대리했다면 쌍방 다 특별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4번에서 공동 신청한 등기는 공동으로 취하해야 돼요. 단독 신청 등기는 단독 신청 취합니다. 등기 신청하고 취하 방법은 동일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오른쪽 3번 시기에 오야 됩니다. 등기 신청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자, 방법은, 자, 전자신청했다면 전자신청으로 취하해야 돼요. 자, 가죠. 1번.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 방법으로 취하해야 돼요. 신청한 방법으로 취하도 똑같아야 됩니다. 방문 신청했다면 또 방문으로 취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한 방법으로 취하도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해야 됩니다. 다음 2번에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자, 부동산 5개 등기 신청했다가 1개만 일부 취하할 수도 있다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번 가죠. 다음 페이지. 4. 등기 신청에 각하입니다. 각하, 맨 밑에 의. 자, 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를 안 해주는 거,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 그래. 거부. 등기 안 해주는 걸 각하라 그럽니다. 취하는 누가 처리하는 거야? 신청한 사람이 취하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이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자, 오른쪽 이 각하사에 우리 아까 했죠, 그죠? 29조 각하사 11개 중에서 몇 호만 외우라 그랬죠? 1호, 2호만 암기하라 그랬죠. 절대적 무효니까. 거기 이제 그 박스 11개 나오죠. 1.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이면 관할 위반.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사건이 아닌 경우, 이렇게 외우면 돼. 나머지 3호 이하는 외울 필요가 없고, 자, 밑에 나오죠, 그죠? 1. 관할 위반. 2. 등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묶어서 이거는 등기됐다면 절대적 무효로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관할 위반하고 등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절대적 무효로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말소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외우러 와야 돼. 실체법상 절대적 무효로 허용 안 되는 거. 이건 외워야 돼. 매년 한두 문제 나와요. 자, 1. 소유권이 아까 했던 거네.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등기. 5년 기간 넘은 공유물 분할 금지 등기. 어디에 대한 전세권이죠?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리얼 조심하고, 공유 지분에다가 용익권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미연 취역권을 요역지와 분리양도하는 등기. 비역, 시옷 등기합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오세요. 오른쪽 절차법은 등기법에서 허용 안 되는 가보죠. 자, 기억.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등기. 앞에서 배웠죠? 자, 주유소 캐노피 등기돼야 안 돼요? 등기 안 되는데 그거 등기하면 절대 무효예요. 그 다음 유치권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런 거 등기하면 절대 무효. 다음 니은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신청하면 절대 무효. D가 조금 전에 했던 거.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하면 안 되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또 리얼에 일부 지분, 공유 지분만의 보존 등기 절대 무효. 미연 공동상속인자 일부가, 자, 공동 ABC 세 사람 중에 A 혼자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절대 무효입니다. 다음 비역. 자,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해야 되는 등기를 당사 신청 등기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시옷의 이중 보존 등기는 뒤에 게 절대 무효죠. 이응 동시 신청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런 점 기억하고요. 또 지읒 하천 부지에 대해서 용익 물건이나 임차권 등기도 절대 무효죠. 자, 그렇게 전개하고 3호 이하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쭉 지나갑니다. 266으로 옵니다. 이제 다 돼가요. 4. 자, 각하를 내야 돼. 각하가 29조에서 제1호,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이렇게 옵니다. 3호 이하에서 11호까지죠. 자, 1호, 2호는 각하지 않으면 절대적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니까 등기관이 이 당연무효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권 말소해 줘야 돼요. 직권 말소를 안 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해서 말소할 수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이다.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3호 이하는 경미한 하자니까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가 실행됐다 그래요. 되었다면 이거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실체관계 매매에 부합하다면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보러 간다. 4. 각하 사유를 빼먹고 간과하고 한 등기 효력. 자, 1. 제29조 제1호 2호 위반이라고 위반. 1호 2호 위반.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 자, 동원 갑니다. 1번. 등기법 29조 제1, 2호 각하서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각하해야 되는데 줄거세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빼먹고 격려된 등기는 당연무효 이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직권 말소. 2번. 등기관이 이를 직권 말소하지 아니한다면 등기상 출근한다.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2. 29조 3호 이하. 3호 이하는 자 갑니다. 29조 3호 이하 각하설 강과 격려 등기를 출근한다. 실체관계에 뭐하다면 부합 이퀄 일치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 못한다. 그리고 2번. 그 3호 이후 각하설 강과하고 격려된 등기는 이의 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의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까지만 합니다.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시 온다. 29조 제1, 2호는 간과하고 등기되면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 해줘야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안 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해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3호 이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니까 직권 말소 못하죠. 못하고 또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이의 신청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 작년에 한 문제 나왔죠. 381페이지로입니다. 꼭 폈습니까? 이의 신청과 벌칙은 시험 안 나오니까 이의 신청은 기억해. 꼭 펴놓고요. 조문집 보세요. 조문 제 100조로 옵니다. 100조. 조문집 100조. 제 100조 찾았어요? 제 100조가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인가요? 자, 제 100조. 자, 이의 신청합니다. 자, 이의 신청. 찌자 붙는 게 이의 신청이야, 이제. 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다가 이의 신청한다고? 관할 지방법원에서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근데 서면은 법원에 있는 게 아니야. 그 2항을 많이 내. 이의 절차. 101조. 이 신청은 우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다가 신청서 제출한다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이의 신청 제출해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받아. 근데 102조. 새로운 사실로 이의를 할 수 없어요. 자, 새로운 사실은 자, 등기관이 각하나 또는 등기 실행을 만약에 1월 2일 날 했다고 2월 1일 날 했다고 하죠. 2월 1일 날. 이의 신청은 한 2월 한 말일 날, 3월 날 달에 했다고 하죠. 그러면 3월 달에 새로운 사실로는 이의 못해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절대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을 할 수 없다. 그럼 103조 조치 제1항 등기관은 이의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주면 돼. 처분하여야 한다. 근데 직권 말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의 신청 맞다. 직권 말소 해주면 돼요. 그런데 2항 등기관이 이유 없다. 내 잘못이 없다. 고 인정되면 이의 신청일 3일 내에다가 의견을 붙여가지고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 보내야 합니다. 제3항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 104조도 마이너 집행 정지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의 신청에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부정지예요. 그 다음 105조 제1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보고 이유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해야 돼. 이 경우에 자, 요게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예컨대 말소하라, 뭐 등기하라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관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106조 명령 등기 나오죠. 처분 등의 가등기나 부기등기의 명령 등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결정하기를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명령이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자, 명령 등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은 일단 가등기 해놔라. 아니면 일단 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 등기죠. 그럼 107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한다는 뜻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그대로 대입하러 오죠. 자, 이 신청은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이제 조금 어렵지만 자,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첫째 각하하는 경우도 있고 각하는 등기해 준 거야 등기 안 해준 거야? 등기를 안 해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를 하면 안 되는 걸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경우도 있죠. 등기 실행 처분. 두 가지예요. 이걸 안 해줬다 그래서 부작이라 그럽니다. 부작이. 이걸 해줬다 그러면 작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각하했다. 각하했다는 건 요거는 제1호부터 13호까지 11호까지 다 돼요. 각하는. 근데 이미 등기를 실행했다면 이제 말소해 달라는 거죠. 말소해 달라는 거. 요거는 1호, 2호밖에 안 돼요. 2가 3호 이하는 안 되죠. 자, 가보죠. 그걸 구비돼 1의 갑니다. 1. 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다가 이의 신청한다고 그랬죠? 관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근데 서면은 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조심해.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표. 쉬운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소송하면 안 돼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의 신청 요건에서는 2번이야. 결정이나 또는 처분이 부당해야 되는데 1번에 소극적 부당. 요게 바로 부작위 등기 안 해준 거야. 각하한 거예요. 각하. 소극적은 각하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중에 표시하고 소극적 부당 즉 각하 이유는 모든 사유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이걸 외워야 돼. 각하한 경우는 1호부터 11호까지 11개 사유다 이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등기해달라는 게 등기 안 해줬으니까. 근데 2번이 조심해. 2번 적극적 부당은 요거는 이제 등기를 실행한 거죠. 등기 실행한 거야. 요거는 1호, 2호 두 개밖에 안 돼요. 자, 1번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수리해서 등기를 실행해서 등기해 준 경우를 적극적 잘못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요거는 외워야 된다. 2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등기관이 각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두 개 29조 제1호, 2호 위반만 이의 신청 방법으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3호 이하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이걸 외워줘야 돼요. 각하를 하지 않고 이미 등기가 실행됐다면 3호 이하는 뭐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 뭐하죠? 유효하니까 이의 신청을 못하는 거야. 1호, 2호만 이의 신청.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외웁니다. 자,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안 해주고 각하 처분 받았다 그러면 요 11가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실행해 줬다면 몇 개만 1호, 2호 관할 위반과 등기 사건이 아닌 것만 이의 신청 대상입니다. 3호 이하는 유효한 등기니까 이의 신청 못한다. 그걸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와서 부당의 판단 기준입니다. 1.
부당이냐 정당이냐 파당 기준은 처분이나 결정 당시 기준은 처분 결정 당시, 처분이나 결정 당시입니다. 그 밑에 확인학습 보죠. 우리 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의 이의 절차 틀린 것. 1.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집행 부정지입니다. 2번이 답이네. 너무 쉬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 나왔죠? 102조 뺏긴 거고. 3번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전에 명령할 수 있죠.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또는 가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4번과 5번은 답으로는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에 이의 신청 가죠. 자, 이의 신청 조심할 게, 자, 1. 소극적 부당은 각하한 경우가 소극적 부당이죠. 소극적 부당은 땡땡. 등기 신청의 각하에 대해서는 신청인인 권리자와 의무자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줘서 각하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손해봤으니까 신청인만 이의 신청해요. 제3자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적극적 부당은 두 가지죠. 관할 위반하고 등기사건 아닌 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하니까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제1호, 2호 위반해가지고 등기된 것만 이의 신청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3번 이의 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는 저당권 양수인 병과 양도인 을 사이에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래? 저당권은 팔아먹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했죠? 설정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다음 또 2번 조금 전에 했던 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제3자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각하거는. 그 다음에 다음 3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채권자 및 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가 있으나 각하가 됐어요. 각하되면 대위 채권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대위 채권자, 가압류 신청권자, 가처분 신청권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4번 조심하고 1번과 4번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4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 신청할 수 없다. 1번과 4번은 많이 내니까 기억하세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4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절차에서는 맨 밑에 2번 기간.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기간은 제한이 없다.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뭐 나머지는 아까 조문 정리로 조문 가지고 보면 돼. 오른쪽에 이의 신청은 부기등기 한다는 거 나오죠. 박스 보세요. 1, 2, 3 다음에 3의 1 2017년 9월 10일 이의 신청 등기원 나왔죠. 이의 신청자가 장은주 부기등기했죠. 그 밑에 사순이 주등기 사준이 3의 1호 말소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 원인이 2007년 9월 15일 서울민사지법원에 이 기각 결정된 이 기각이 되니까 말소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신청이 있다는 뜻은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를 마치고 다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이가 다 했어요. 자, 그럼 이도 없다. 그럼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267페이지. 등기 실행하고 이제 등기 완료 조치입니다. 자, 1의 갑니다. 등기 실행. 당사자가 제출한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29조 각하사 11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해가지고 실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등기할 순서는 1. 등기관이 줄거세요. 무슨 순서에 따라 등기한다고?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접수번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려고 3번에 등기 기록에서 1. 표제부의 일반적 기록사항에서 니은 조심합니다. 표제부는 접수연을 이런 기재하고 뭐는 기재하지 않는다. 접수번호는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갑구와 을구에만 기록해요. 자, 다음 장 가보죠. 그 정도 기억하고 쭉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서 다 봤으니까 270페이지 옵니다. 맨 위에 이 등기 완료 후 절차. 등기를 다 끝냈어요. 그럼 권리증 만들어야죠. 권리증. 자, 갑니다. 1. 등기 필정보.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죠. 권리증 작성 및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게 권리증이죠. 옛날에는. 2번. 등기 필정보라 등기를 완료했다는 정보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에 그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자, 밑에 작성 기억 1. 등기 필정보는 작성할 때 땡땡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왼쪽에 깨우셔야 됩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새로운 권리 등기한 때야. 보죠. 기억, 권리 보존, 즉 소유권 보존,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니은 권리 설정이나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권리증 작성합니다. 다음 티것에서 합유명의인 표시 변경도 합유자 권리가 한 명 더 들어가니까 권리증 작성합니다. 다음 리얼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 촉탁할 때는 권리자 프로의 등기 필정보 작성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가 없거나 권리 등기가 아닌 경우죠. 기억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등기 권리증 작성 안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연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도 새로운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증 작성 안 합니다. 또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도 원칙은 작성 안 해요. 또 리얼 조심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는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의무자가 신청했으니까 작성 안 합니다. 다음 미음의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는 제3자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에요. 작성 안 하고. 비업의 직권 보존 등기도 권리자가 신청 안 했으니까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와서 이제 그 4번 와보세요. 4번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는 방법, 즉 권리증을 교부하는 방법은요. 방문 신청할 때는 손으로 줍니다. 자, 보죠. 방문 신청, 출석 신청이죠. 등기 필 정보로 적은 저면, 즉 등기 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등기 필 정보와 함께 등기 필 정보 통지서 송부용 우편 봉투를 제출했다면 등기 필 정보 통지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 필 정보를 교부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전자 신청할 때는 송신해 주게 됩니다. 전자 신청 컴퓨터니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송신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2번은 좀 암기해 줘야 돼요. 등기 필 정보를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아까 작성하지 않는 경우죠. 자, 먼저 1번에 등기 권리자가 나는 필요 없다고 등기 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확인서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럼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기 권리자인 경우는 등기 필 정보 요하지 않아요.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해가지고 전자신청하다가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도 마찬가지. 방문 신청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서면 수령하지 않으면 통지 안 합니다. 자, 5번 아까 봤던 거죠.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 다음 6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4번에 직권 보존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등기 필정보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등기 권리적 얘기고. 이번에는 자, 등기를 신청을 안 했는데 등기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위조 등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다. 아니면 너 앞으로 등기됐다는 걸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우리 이제 이 신청을 해야죠. 자, 가죠. 통지 갑니다. 등기 완료 통지. 자, 읽어보면 등기 필 권리적 정보는 등기 명인이 된 등기 신청인에게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자, 고로 잘라준다.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및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필정이 아니고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 신청인에게 통지. 기억. 공동 신청해서 등기 필 정보를 부여받지 않은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단독 신청했을 때는 신청인. 다음 디귿에 성소한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는 의무자에게 완료 통지해 줍니다. 리얼에 대위 채권 등기에서는 대위자에게 완료 통지해 줍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2. 신청인이 아닌 등기인에게 통지해 주죠. 완료 통지. 자, 기억.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면 의무자에게도 완료 통지해 주고 등기 권리자가 신청 안 했으니까 권리자에게도 완료 통지해 줍니다. 니은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피대위자 등기 권리자에게도 완료 통지해 줘요. 자, 이런 얘기죠.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 자, 병이 채권자 대위 신청. 요렇게 등기 신청을 요 채무자를 대위에 신청했잖아. 그러면 이 병에게도 완료 통지해 주고 지금 신청 안 한 사람이잖아. 신청 안 한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완료 통지를 해 줍니다. 피대위자라 그러죠. 다음 디귿에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면 보존 등기 명인이 신청 안 했으니까 보존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다음 리얼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 필 정보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미음 관공서가 등기 촉탁했을 때 관공서에게도 완료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등기 완료 통지 한번 와보세요. 제가 어디 양식 한번 봅니다. 자, 양식이 276페이지 와보세요. 찾았습니까? 요거 권리자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위에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촉탁관서. 이와 같이 촉탁 등기가 되면 완료 통지를 해주죠.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권리자가 누구야? 신영숙입니다. 신영숙이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안 했어요. 등기 신청 안 했는데 신영숙이 앞으로 소유권 등기나 권리 등기가 되면 완료 통지해 주죠. 밑에 보면 접수일자 2017년 6월 14일 접수번호 9320 등기 목적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 누구 앞으로? 신영숙이 앞으로. 자기가 신청 안 했는데 등기원인 보세요. 2017년 6월 13일 뭐라고 돼 있죠? 매각이 바로 경락이란 말이야. 경락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은 신청 안 했는데 촉탁해서 법원에서 촉탁 등기가 완료되니까 신영숙이에게 너한테로 소유권 등기됐다고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3페이지에 가로가 4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그 대장 소관청에 요거는 지적부에 조심해야죠. 읽어나간다.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라면 지적소관청,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 알려야 돼. 이거는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려고 통지해 줍니다. 그럼 결국은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일치시켜 주는 거야. 통지. 자, 보세요. 왼쪽 통지 대상은 소유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1.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한 경우. 2. 소유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한 경우. 3. 소유권 변경이나 경정 등기한 경우. 4. 소유권이 말소되거나 말소 회복 등기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니까 대장 소관청에 통지해 줘야 돼. 그럼 오른쪽에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소유권이 아닌 것은 통지 안 해줍니다. 대장에는 소유권이 아닌 것은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1번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통지 안 합니다. 또 소유권인 이외의 등기도 통지 안 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통지 방법은 지금 자, 법원하고 행정부는 전산이 같이 돼 있단 말이야. 전산으로 이제 날리게 되죠. 자, 통지 방법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전산으로 전송합니다. 다음에 5번에 과세 자료를 송부합니다. 소유권자나 가등기권자 바뀌었을 때, 자, 1번 등기관이 줄 것이에요. 소유권 보존 또는 소유권 이전 또는 가등기를 하였을 때 세 가지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세 가지 등기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했을 때만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지적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